자, 미분계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분계수를 알려면 먼저 용어를 사전에 두 가지 정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델타, 세모로 보이지만 이건 델타예요. 이건 수학 기호고 얘는 뭘 의미하느냐?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의미해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 y는 fx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그려볼게. y는 fx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나는 이 함수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임의의 두 점을 a, fa 하나랑 b, fb로 잡는다면 이 두 지점의 x 입장에서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 y 입장에서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x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델타 x라는 기호로 표현하고요. y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델타 y라고 합니다. 즉 이런 기호를 보면 x의 증가량, 이런 기호를 보면 y의 증가량,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런 기호를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 국어로 그냥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죠. 평균 변화율을 만약에 뜯어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변화한 비율을 얘기하고요. 요런 사전적인 낱말 풀이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고요.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죠. 즉 이 예시에서는 b-a분의 fb-fa가 됩니다. 됐죠? 물론 얘를 a-b분의 fa-fb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됐죠? 근데 이건 안 되죠. b-a분의 fa-fb 요건 아니야.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된 거냐? 델타 x가 지금 b 마이너스 a란 얘기죠. x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이니까 b 빼기 a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니까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넘기면, 그지? 따라서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곧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면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요 두 가지 용어를 알면은 본격적으로 미분계수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미분계수는 뭐냐? 자, 이것도 먼저 우리말로, 국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을 해봐. 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냐? 임의의 두 점의 거리를 점점 좀 좁힙니다. 서로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기울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고정하고 얘를 이쪽으로 가까이 가도 되고요. 이 점을 고정시키고 얘를 가까이 가도 되고요. 뭐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은 임의의 접선의 기울기가 임의의 한 점이 여기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너를 고정하고 어떤 임의의 점 하나를 더 찍은 다음에 너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 점을 점점점 여기에 한없이 가까이 보낼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오면은 그러다가 결국에 너가 너의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접선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이 발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고 그걸 곧 미분계수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발상이 있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연산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델타 x는 곧 너와 너 사이의 거리이기도 해요. 그지? 이런 거리를 점점점 어디로 보내겠다? 0으로 보내겠다. 거리를 0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너와 너 사이의 간격을 좁히겠다는 얘기죠. 한없이 가까이. 그지? 그랬을 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기울기는 곧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구하죠. 그지? 이 평균 변화율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냥 너와 너 사이의 간격을 좁히겠다. 얼만큼? 0으로 좁히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는 계산하기 편하게 쓰면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라고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을 a, fa라고 잡는다면은 굳이 이 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함수 위에 임의의 점 아무거나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냥 얘 간격을 좁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b라는 거는 특정한 점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어차피 너가 구하고 싶은 점에서의 기울기는 a, fa라는 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점은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라는 뜻에서 x를 어디로 보낸다? a로 보낸다. 근데 기울기니까 x-a분의 fx-fa라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얘를 f'a라고 부르기로 했고 너를 함수 y는 fx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즉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분계수가 뭘로 정의된 거냐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해야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꼴을 확인하라고 했어. 근데 이건 무슨 꼴이죠? 0분의 0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곧 0분의 0 꼴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극한으로 미분계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극한은 언제나 존재하는 놈이 아니에요. 극한값은 언제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도 언제나 존재할 수는 없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결국 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존재할 테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냐면 당연히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fx-fa
그리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요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서 같아야지만 비로소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고 계산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요 놈을 좌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한 미분계수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미분계수는 곧 순간 변화율이에요. 왜 순간 변화율이냐? 우리 위에서 평균 변화율을 배웠지. 평균 변화율은 왜 평균이란 단어를 쓰냐면 언제나 대상이 2점이야. 그지? 근데 미분계수는 대상이 1점이야. 이 1점을 우리는 2점이 서로 가까워지는 그 순간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곧 순간 변화율이라는 정의도 납득이 될 만한 정의가 되는 거죠. 됐어? 따라서 미분계수나 순간 변화율이나 똑같은 말이다. 또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아까 우리는 평균 변화율에서 마지막 표현인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델타라는 표현 대신에 델타 x를 h라는 기호로 바꿔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쓰고요. 얘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됐죠? 물론 이 표현이랑 이 표현 둘 중에 더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그지만 너도 만만치 않게 자주 쓰고요. 델타라는 기호를 이용한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을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f'A다 라고 읽는 거예요. 됐죠? 자, 미분계수의 수식적인 요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도 이미 살펴봤죠. 뭐냐면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괜찮지? 근데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 파트에서 많이 다뤘냐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다뤘지. 그 접선을. 그 접선이랑 이 접선이랑 똑같은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극한이랑 연속이란 개념과 미분계수와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뭐 미분계수와 극한은 이미 살펴봤죠. 애초에 미분계수가 그냥 0분의 0꼴인 극한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냥 미분계수는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과연 미분과 연속은 어떤 관계냐,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행위는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행위고요. 이거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할지 모르니까 미분계수를 언제나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영어로는 differentiable이라고 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냥 그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 계산할 수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미분 가능성,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쓰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야.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에요. 어디서? x는 a에서.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증명해 볼게요. 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는 값이 뭐 f'a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즉 이런 형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는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왜? x-a는 그냥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언제나 극한값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점이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어떤 등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게 조건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 연속이다라는 거야. 연속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걸 보여야 돼요. 그지? 이걸 보이는 법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는 0이다를 보이면 되겠죠. 그지? 왜냐하면 너는 상수일 거야. 상수일 거기 때문에 넘어와도 돼요. 왜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상수는 그냥 상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 나는 이걸 보이고 싶은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는 미분계수와 x-a라는 다항함수를 곱할 겁니다. 얘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너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존재하죠. 뭘로? f'a라는 극한값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너도 존재하죠. 0이라는 극한값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너 수렴하니까 극한은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너는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합니다. 맞죠? 왜냐면 f'a 곱하기 0이니까. 그지? 근데 얘는 어떤 형태냐면 사실 약분이 되는 형태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는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너가 넘어갈 수 있죠. 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하는 거지. 됐죠? 따라서 이런 증명 같은 거를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뭘 알면 되냐면 이거 그냥 이 문장 아시면 돼요. 이 문장. 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쌤, 그러면 이 문장에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즉, 이 명제의 역은 연속하면 미분 가능하냐? 이건 아니다란 얘기야.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례를 찾아주는 겁니다. 연속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것 찾아주면 되죠. 자, 어떤 함수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건 기억해 놔야 돼요. 첨점이 있는 함수 때문에 그래. 자, 여기서 첨점은 뭐냐면 한자어를 풀이하면 뾰족점이에요. 뾰족점. 즉 요런 함수. 대표적으로 절대값 x가 있겠지. y는 절대값 x. y는 절대값 x 우리 이렇게 그리잖아. y는 x 그려놓고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뾰족점
이걸 첨점이라고 부르고요. 연속하죠. 끊어져 있지 않아요. 뾰족점은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연속하지만 이 점에서 미분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 뾰족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은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지?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직선이니까. 그지? 참고로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다 이 직선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너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놈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거야. 이게 우미분계수가 되겠지. 근데 이 뾰족점의 살짝 왼쪽에 있는 놈을 미분계수로 구하면 이런 기울기겠죠. 그지? 따라서 이 점에서 우미분계수는 양수고요. 기울기니까. 이 점에서 좌미분계수는 음수예요. 같지 않죠. 따라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으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다는 얘기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요.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첨점 때문에 연속하면 미분 가능하냐라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됐죠? 참고로 요 첨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속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대표적인 점이고 거의 유일한 점이에요. 꼭 알아둡시다. 됐죠?